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블룸에너지입니다. 티커 심볼은 BE죠. 네, 블룸에너지. 최근에 주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하루 만에 7% 넘게 올라서 101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강한 상승이었죠. 보통 이런 날은 시장 분위기가 뭐랄까 온통 장밋빛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 이면을 봐야죠. 이 주가 상승이 과연 미래에너지 시장을 이끌 거인의 첫 번째 신호탄일지 아니면 그냥 좋은 소식 몇 개에 기댄 일시적인 현상일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분석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블룸에너지가 정말 시대를 바꿀 혁신 기업인지 아니면 어쩌면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돈 태우는 기계인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블룸에너지는 좋은 회사인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보다는 이 회사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무엇인가? 이걸 파헤쳐야죠. 동력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의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기술의 본질부터 시작해서요. 이 기업이 싸우고 있는 아주 치열한 시장 환경, 그리고 거시경제와 정부 정책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까지. 와,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블룸에너지를 만들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 거대한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역시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야겠죠. 자동차로 치면 일단 본입부터 열어봐야 하니까요. 엔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맞습니다. 블룸에너지의 심장, 즉 펀더멘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펀더멘털을 볼 때 블룸에너지 같은 이런 성장 기술주는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동전의 양면이요? 네, 한쪽 면에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새겨져 있고요. 다른 쪽 면에는 수익성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이 새겨져 있죠. 성장과 압박? 흥미롭네요. 그럼 성장 잠재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영어로는 SOFC라고 부릅니다. SOFC. 네, 이름은 좀 어려운데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보통 쓰는 전기는 거대한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아주 멀미까지 보내잖아요. 그렇죠. 송전탑을 통해서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기가 필요한 거 바로 옆에다가 작은 발전소를 두는 겁니다. 이걸 분산 발전이라고 하는데 블룸에너지가 바로 이 시장의 핵심 주자라는 거죠. 아, 분산 발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 특히 이런 방식이 필요한가요? 바로 데이터 센터나 최첨단 반도체 공장 같은 곳들입니다. 아하. 이런 곳들은 특징이 있어요. 1년 365일, 24시간, 단 1초의 정전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정말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친환경적으로 운영됩니다라고 외부에 자랑도 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고객들인 셈입니다. 안정성과 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블룸에너지의 SOFC는 바로 이 두 가지 요구, 즉 절대적인 안정성과 낮은 탄소 배출을 동시에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숫자가 바로 매출액 성장률입니다. 성장 스토리는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그런데 아까 동전의 뒷면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익성 압박? 네, 맞습니다. 아니, 매출이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는데 왜 수익성은 압박을 받는 건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를 분석할 때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블룸에너지의 최종 순이익, 그러니까 넷 인컴을 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순이익을 보는 게 의미가 없다니요? 네, 그건 마치 책을 사자마자 마지막 장부터 펼쳐보는 것과 같아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그 앞에 다 있거든요. 아하.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할 챕터는 바로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영어로는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죠. 그로스 마진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블룸에너지가 연료전지 한 대를 100원에 팔았다고 쳐보죠. 네, 100원이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나 인건비 같은 아주 직접적인 비용이 얼마냐는 거예요. 아, 원가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만약 작년에는 만드는데 90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기술이 발전해서 85원이 들었다. 그러면 그로스 마진이 5%포인트 개선된 거죠. 네, 이해됩니다. 공장을 새로 짓고 또 연구개발, R&D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요. 네.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수소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느라 최종적으로는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바로 이 그로스 마진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면 아, 그건 이 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제품을 더 효율적으로 더 싸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낼 수 있는 체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이 숫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매출이 늘어도 그건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단계의 기술주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강진단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최종 성적표가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평가 같은 거군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로스 마진의 개선 추이, 이거 꼭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기술, 그러니까 블룸 에너지만의 기술적 해자는 정확히 뭘까요? 다른 경쟁사 기술과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연료전지 기술을 자동차 엔진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블룸에너지의 SOFC는 뭐랄까 고효율 디젤 엔진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디젤 엔진이요? 네. 반면에 경쟁 기술인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PEM은 민첩한 가솔린 엔진 같다고 볼 수 있죠.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이라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블룸의 SOFC 즉 디젤 엔진은요. 섭씨 60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작동합니다. 600도요. 엄청 다네요. 네. 그래서 처음 예열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효율이 높고 연료도 가리지 않아요. 연료를 가리지 않는다니요? 지금 주로 쓰는 천연가스는 물론이고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궁극의 청정연료인 수소까지 뭐든 잘 태웁니다. 연료 유연성이 아주 높죠. 아, 그렇군요. 그럼 PEM, 가솔린 엔진은요? PM은 100도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연료도 좀 까다롭게 가립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블룸에너지는 애초에 우리는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거대한 화물선이나 데이터 센터 전체를 움직일 강력한 산업용 디젤 엔진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아예 타겟 시장이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이 고온 작동 방식이 주는 높은 효율과 연료 유연성, 이것이 바로 블룸에너지 기술의 핵심 가치이자 다른 누구도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경쟁 우위인 셈입니다.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차이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네요. 블룸은 일반 가정용이 아니라 B2B, 즉 산업용 시장을 확실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엔진 자체는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엔진도 험난한 오프로드를 달리면 고장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도로 상태가 중요하죠.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블룸 에너지가 달리고 있는 이 시장이라는 도로의 상태는 어떤지, 즉 산업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블룸이 싸우고 있는 이 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경쟁자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센가? 둘째,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가? 즉, 구매자인 고객의 힘이 센가? 판매자인 블룸의 힘이 센가? 그리고 마지막은요? 셋째, 새로운 경쟁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세 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죠. 경쟁자는 누구인가요? 한마디로 별들의 전쟁입니다. 별들의 전쟁? 네. 지멘스나 제너럴 일렉트릭, GE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공룡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술 스타트업들까지 모두가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아, 그만큼 시장이 유망하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블룸에너지가 잠시라도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면 바로 뒤처질 수 있는 아주 치열한 환경이라는 거죠. 기술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는 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경쟁이 정말 살벌하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고객의 힘은 어떤가요?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습니다. 고객의 힘,
즉 구매자의 교섭력은 매우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막강하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같은 고객들은 한 번에 수백, 수천억 원어치를 구매하는 큰 손들이거든요. 그렇죠. 규모가 다르죠. 당연히 가격을 깎으려 할 거고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아주 까다로운 기술 사양을 요구합니다. 이건 블룸에너지가 단순히 기술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뭘 더 갖춰야 하죠?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서비스의 품질까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이렇게 힘든 시장인데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들어올 수는 없어야 할 텐데요. 진입 장벽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이 부분에서는 블룸에너지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아주 높아요. 오, 다행이네요. 일단 SUFC 기술 자체가 수십 년의 연구개발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분야입니다. 어설프게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죠. 기술적 장벽이 있군요. 그리고 설사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공장을 짓는데 수조 원의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어지간한 기업은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기술과 자본 두 가지 장벽이 다 있군요. 네, 즉 한번 자리를 잡으면 새로운 경쟁자가 불쑥 들어와서 위협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정리가 되네요. 기존의 강자들과의 경쟁은 치열하고 고객은 까다롭지만 적어도 새로운 불청객이 갑자기 나타날 걱정은 덜해도 되는 시장이다. 정확합니다. 자, 이제 회사 내부와 시장까지 봤으니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이 모든 걸 둘러싼 더 큰 그림, 거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정부 정책 하나에 기업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은 결코 진공 속에서 존재하지 않죠. 특히 블룸에너지 같은 미래 에너지 기업은 거시환경, 그중에서도 정책과 트렌드라는 두 가지 거대한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정책과 트렌드. 먼저 정책적 요인을 보죠.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결정적이다. 결정적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법안은 블룸에너지 같은 청정에너지 기업에 막대한 세금 혜택을 줍니다. 네, IRA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줬죠. 그렇죠. 또 미국 전역에 수소 허브를 만들겠다는 정부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건 사실상 블룸에너지의 미래 먹거리를 정부가 직접 챙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가는 방향이 곧 블룸에너지의 성장 로드맵이 되는 셈이죠. 이건 단순히 등을 좀 밀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고속도로를 쫙 깔아주는 격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트렌드의 바람은 어떤가요? 그건 바로 환경, 즉 ESG라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ESG, 요즘 정말 중요하죠. 요즘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뭐라고 하나요? 전부 우리는 2030년,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죠. 네, 다들 경쟁적으로 발표하죠.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자신들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에도 똑같은 기준을 요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즉,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친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블룸의 고객사들이 친환경으로 가야 하니까 블룸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이런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블룸에너지의 저탄소 분산 발전 솔루션은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순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모든 바람이 순풍일 수만은 없잖아요. 역풍이 될 만한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블룸에너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요? 네, 아직은 블룸에너지 시스템의 주 연료가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운영 비용이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그게 단기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해요. 역설적인 상황이요. 네, 단기적으로는 분명 악재인 이 천연가스 가격의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는 역시 천연가스에만 의존할 수는 없구나. 하루빨리 수소로 전환해야겠다라는 인식을 시장에 강하게 심어주거든요. 단기적인 고통이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단기적인 고통이 블룸에너지의 최종 목표인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더 빠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단기적인 악재가 장기적인 호재의 동력이 된다니.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큰 그림을 그려봐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의 엔진, 즉 펀더멘털, 그리고 이 기업이 싸우는 전장인 산업 환경, 마지막으로 전장을 둘러싼 날씨인 거시 환경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 모든 요소들은 정말 톱니바퀴처럼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블룸에너지가 가진 그 뛰어난 SOFC 기술이라는 펀더멘털은요, IRA 같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라는 거시 환경과 만났을 때 그 잠재력이 폭발합니다. 기술과 정책의 결합이군요. 네, 기술만 있거나 정책만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장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둘째, 이 정책적 지원이라는 거시 환경은 블룸이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R&D 비용이라는 펀더멘털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죠. 네,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동시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산업 환경의 진입 장벽을 더 높여주는 이중 효과를 냅니다. 정부가 기존 강자의 성에 벽돌을 하나 더 얹어주는 셈이죠. 진입장벽을 더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수혜 같은 이런 긍정적인 뉴스는요, 미래에 이 회사가 돈을 아주 잘 벌 것이다라는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주가에 반영시키게 됩니다. 이게 단기 주가를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되는 거고요. 최근의 주가 급등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네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이 앞으로도 계속 멋진 작품이 될지 아니면 혹시 미완성으로 남을지를 결정할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투자자로서 블룸에너지의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가장 날카롭게 지켜봐야 할까요? 앞으로 블룸에너지를 추적 관찰하실 때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 회사의 장기 성공을 가늠할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세 가지, 네, 말씀해 주시죠. 첫째, 수익성을 숫자로 증명하랍니다. 숫자로 증명하라. 네, 이제 우리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매출이 이렇게 늘었어요. 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서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그로스 마진이 꾸준히 그리고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로스 마진이요. 네, 외부의 자금 수혈 없이도 스스로 번 돈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자립 능력의 증명, 첫 번째 포인트군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수소 전쟁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수소 전쟁. 현재의 천연가스 기반 연료전지 시장에서의 성공에 안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큰 시장, 진짜 미래는 수소 발전, 그리고 수소를 만드는 장치인 전기분해 장치, 엘렉트로라이저 시장에서 열릴 거거든요. 미래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미래 시장에서 실질적인 계약을 따내고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빠르게 늘려나가는지, 이게 장기 성장 궤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 바로 제조업의 본질입니다. 제조업의 본질이요? 네, 바로 얼마나 더 싸게 만들 수 있는가이죠. 결국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제품 하나당 생산 비용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낮추느냐가 기존의 화력 발전이나 다른 경쟁 기술과의 최종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렇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시장을 지배할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룸에너지는 미래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기술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급등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오늘 우리가 분석한 것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로스 마진 같은 구체적인 펀더멘털 개선이 눈에 보이는지, 그리고 IRA 같은 정책적 순풍이 계속 불어줄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룸에너지를 보실 때 청정에너지가 미래 대세라는데 투자해도 될까? 같은 막연한 질문 대신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날카로운 질문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답한 원가 구조와 제조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정치의 바람과 시장의 높은 기대치 사이에서 저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과연 지속 가능한 수익성이라는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기업을 지켜보는 진정한 본질이자 투자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